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중고거래 많이 하시나요? 왜냐하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회원수가 17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미취학 아동들이나 60, 70세 이상 노인들 빼면 거의 우리나라 전 국민이 중고거래를 한 번쯤은 해봤거나 관심은 있다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고나라에서 거래되는 품목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뭐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카메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집이나 뭐 상가, 심지어 골동품까지도 거래가 돼요. 진짜 여긴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중고거래 시 호구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고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든 구매자든 조급한 사람이 한 푼이라도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많은 매물들을 보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휴대폰에서 네이버 카페 어플에 들어가시면 키워드 알림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사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시켜 놓으면 판매자가 글을 올리자마자 나한테 알림이 떠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일단 중고거래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나서 직접 물건을 주고받는 직거래, 그리고 먼저 입금을 받고 택배를 보내는 선입금 택배거래, 중간에 한 업체를 끼고 하는 안전거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직거래와 택배거래는 판매자가 갑인 상황이 되고, 안전거래는 구매자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직거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거래할 때는 무조건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찾아가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구매자가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판매자가 이걸 어기고 내가 급하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받으려고 구매자한테 찾아간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냥 집 앞에 쓰레빠 찍찍 끌고 나가서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은 다음에 가격을 그냥 후려쳐버리죠. 너 안 깎아줘? 그럼 안 사. 가 그냥. 물론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판매자는 그냥 여기까지 온 김에 대충 팔고 가자 이거든가, 똥 밟았어, 짜증나 이러면서 씩씩 대면서 집에 가야죠.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리고 어디 뭐 중간에서 만나자 이런 것도 거기가 진짜 중간인지 구매자 집 앞인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판매자는 집 앞이든 직장 앞이든 내가 있는 곳 바로 앞으로 그냥 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뭐 전철역이나 이 정도까지는 뭐 나가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직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핸들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택배거래가 있겠죠. 택배거래도 판매자가 갑이어야 돼요. 저는 서로 깔끔하게 만나서 직거래를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부득이 택배 거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건 역시 판매자가 무조건 선입금을 받아야 됩니다. 구매자가 반은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반은 물건 받으면 입금해 주겠다, 이딴 개소리 하시면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너 차단, 신분증 인증이니 뭐니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꼭 판매자만 사기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택배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런 선입금을 하는 게 조금 찝찝하면 그냥 자기 조건에 맞는 직거래 하시면 돼요. 아니면 새거 사든가. 그리고 세 번째 안전거래가 있습니다. 안전거래의 원리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데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매자는 여기 중간에 업체한테 먼저 돈을 입금을 하고 그걸 확인한 판매자는 구매자한테 물건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거래예요. 이건 마음만 먹으면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 구매자는 자기가 받은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짝퉁 같은 걸로 바꿔치기 해서 반품을 해버리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몰상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물건이 오는 도중에 파손이 됐네, 뭐 구성품이 없네, 어쨌네 이딴 소리들 많이 하니까,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이 안전거래 업체 수수료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업체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거래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것저것 말이 너무 많아져요. 짜증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가장 깔끔하고 좋은 건 구매자가 판매자 있는 곳으로 가서 직거래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지만, 부득이하게 택배 거래를 해야 될 경우 그나마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상대방의 거래 내역이 될 수 있겠죠. 뭐 정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그 사람이 거래를 했던 내역을 확인하고 전화번호가 예전이랑 다르지는 않는지, 거래 지역이 비정상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 사람이 판매했던 물건들은 다 정상적인 물건이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택배 거래는 판매자가 거래 내역이 없으면 한 번쯤은 더 의심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억울하게 오늘 가입한 첫 거래라도 이거 중고거래에서도 어느 정도 짬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첫 경험인 사람이랑
거래를 하면 말도 많고 조금 피곤해질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번호예요. 판매 글에 전화번호가 없고 카톡 아이디만 있다. 이런 건 그냥 보지도 말고 그냥 바로 패스하시면 돼요. 꺼지라 그래. 무조건 걸으시면 됩니다. 뭔가 찝찝한 게 있으니까 전화번호 노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정상적인 숫자가 아니고 뭐 OLO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갖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조금은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내 전화번호가 검색창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명분이긴 하겠지만 특히 중고차 딜러분들이 허위 매물 같은 거 올릴 때 이런 방법 많이 쓰죠.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면 더치트 같은 그런 사기 정보 공유 어플 같은 그런 어플도 있으니까 여기에 번호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사기 내역이 없다고 사기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대신에 여기에 사기 내역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사기꾼. 뭐 번호를 새로 바꿨네 말고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사기꾼. 아,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학생이랑도 거래를 잘 안 해요. 이게 법적으로 미성년 혼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무효 처리를 할 수 있다느니 뭐 이런 게 말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중고 거래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겠지만 이런 거를 몰라서 당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것들로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아, 그리고 구매글 올리지 않기. 뭐 삽니다, 컴퓨터 삽니다, 핸드폰 삽니다, 카메라 삽니다 이렇게 올리면 절반은 사기꾼, 절반은 눈탱이 치려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뭐 삽니다 이런 구매글 올리지 않습니다.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건 전화번호는 없고 카톡 아이디만 있다. 요거는 무조건 100% 사기라고 하고 그냥 걸으시면 돼요. 자, 중고 거래할 때 내가 구하는 제품이 새 제품도 안 나오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제품이다. 이렇지 않은 이상 진짜 이만한 의심이라도 된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물건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